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웹에서 색상을 표현하는 방법과 배경을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색상을 표현하는 데는 지금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크게 네 가지가 있고요. 네 가지 방법 중에서 16진수 표기법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포토샵이나 이런 그래픽에서도 똑같이 사용되는 방법이기도 하죠. 16진수로 표현을 할 때는 6자리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 앞에서 두 자리씩 빨강과 초록, 파랑의 양을 나타냅니다. 하나도 섞이지 않았으면 00이고요. 가득 섞여 있을 경우에는 FF로 표시를 해서 00과 FF 사이에 숫자로 표시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 두 자리씩이 같은 색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만약에 두 자리씩 중복될 경우에는 하나로 줄여서 표현을 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FF, FF 00이다 그러면 F 두 개를 묶어서 하나의 F로, 다음에 또 두 개의 F를 묶어서 또 하나의 F로, 그리고 0이 두 개이기 때문에 0 하나로, 이런 식으로 줄여서 사용해도 됩니다. 그 다음 RGB 표기법이 있는데요. 이 RGB라는 것은 레드와 그린과 블루의 색상을 양이 얼마만큼 되는지를 표시를 하는 건데요. RGB 25500처럼 이번에는 세 자리 숫자를 표시를 합니다. 16진수와 마찬가지로 빨강, 초록, 파랑의 양을 나타내고요. 하나도 섞이지 않았으면 0, 가득 섞였을 경우에는 255로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255, 255, 255일 경우에는 모든 색깔이 하나로 합쳐지기 때문에 흰색을 나타내는 게 되죠. 그 다음에 000이면 검정을 나타내게 됩니다. 그리고 RGB를 이용해 표기를 할 때 장점이 하나가 있는데 RGBA라고 표시를 한 후에 끝에 숫자를 0에서부터 1까지의 숫자를 지정을 해서 불투명도를 나타낼 수가 있어요. 이 숫자가 1이 되면 완전히 불투명해지는 거고요. 0이 됐을 경우는 완전히 투명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예처럼 255, 00, 그리고 콤마 0.3이라고 했는데 0.3이라고 해도 되고 0.3이라고 해도 돼요. 그러니까 반투명보다 조금 더 투명한 상태가 되겠죠. 이건 나중에 예를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가 있을 거고요. HSL과 HSLA 표기법도 RGB와 비슷합니다. 여기서는 RGB 색상으로 표시를 하는 게 아니라 처음 숫자는 색상, 두 번째 숫자는 채도, 세 번째 숫자는 밝기를 나타냅니다. 그리고 끝에 A라는 글자를 붙여서 앞에 RGBA처럼 불투명도를 추가할 수가 있습니다. 색상 이름을 이용해서 표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색상이 16가지가 있고요. 이 16가지는 책에 조그맣게 표시를 해놨습니다. 이 16가지를 비롯해서 모두 216가지의 색상 이름이 있어요. 그래서 뭐 빨강 같은 경우에는 샵 FF0000이라고 할 수도 있고 RGB 255,0,0이라고 할 수도 있고 그냥 레드라고 해도 됩니다. 여러분이 편하신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배경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백그라운드 컬러 속성인데요. 이 속성은 문서의 배경색이나 지정한 요소의 배경색을 나타냅니다. 처음에 스타일을 설명을 할 때 배경색은 상속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바디 태그 스타일을 이용해서 배경색을 지정을 했으면 그 배경색은 그 하위 요소들에게는 그러니까 상속이 되질 않아요. 한번 예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예제는 제목 H1을 사용한 제목과 P를 사용한 텍스트 단락이 있는 화면이에요. 아직 아무런 배경색을 지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얀 배경색이 표시가 되는데 여기에 문서 전체 배경색을 한번 지정을 해 볼게요. 문서 전체 배경색을 지정하려면 바디 태그 스타일을 이용을 해야 되고요. 백그라운드 컬러를 0094FF 이렇게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문서 전체의 배경색이 파란색 계열로 이렇게 깔리게 돼요. 그렇지만 이 바디에 있는 문서 배경색은 문서 전체에 지정이 되는 것이고 내가 이 제목과 텍스트가 있는 부분을 div 태그를 이용해서 묶어 놨는데요.
이 DI 부분에만 또 다른 배경색을 지정하실 수도 있습니다. div 여기에는 배경색을 제가 흰색으로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정을 하게 되면 div 영역에만 또 다른 배경색을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배경색을 이용해서 문서 전체 또는 특정한 요소에 원하는 배경색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배경색을 지정을 했을 때 이 배경색을 어디까지 적용할지 지정할 수가 있는데요. 테두리를 그었을 때 그 테두리 부분까지 배경색을 넣을 것인지, 아니면 패딩이라고 해서, 패딩은 이 테두리와 실제 내용 사이의 이 영역, 이 부분을 패딩이라고 하는데요. 이 패딩까지만 지정을 할 것인지 또는 실제 내용 부분에만 적용을 할 것인지 결정할 수가 있어요. 백그라운드 클립을 보더 박스라고 지정을 하면 지금 여기 점점점이 찍혀 있는 부분이 테두리거든요. 테두리 부분까지 배경색이 적용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백그라운드 클립을 패딩 박스, 패딩까지만 하겠다, 그 바깥에 있는 테두리에는 적용을 하지 않겠다 하면 그림에 보시는 것처럼 테두리 부분에서는 배경색이 빠져 있어요. 나는 실제 내용 부분에만 넣고 싶다, 그랬을 경우에는 백그라운드 클립을 컨텐트 박스라고 지정을 합니다. 자, 테두리에도 없고 패딩에도 없고 실제 내용 부분에만 배경색이 들어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배경에 색이 아니라 이미지를 넣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는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이 백그라운드 이미지라는 속성에서는 URL 다음에 이미지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이미지 파일 경로를 지정을 하면 그 이미지 크기와 상관없이 가로와 세로로 계속 반복해서 웹문서 전체를 채울 때까지 반복하게 됩니다. 만약에 이것을 반복하고 싶지 않다면 백그라운드 리핏이라는 속성을 이용을 해서 그러니까 기본값은 리핏이에요. 가로와 세로로 계속 반복을 하는 거고요. 리핏 X라 그러면 가로로만 반복을 하고, 리핏 Y라 그러면 세로로 반복을 합니다. No repeat이라 그러면 배경 이미지를 한 번만 표시하고 반복하지 않습니다. 한번 예를 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화면에는 아무것도 지금 들어있질 않아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지정을 하려고 하는데, 웹문서 전체에 적용을 할 때는 백그라운드 이미지 URL 해서 경로를 넣어주시면 되고요. 아주 작은 이미지였는데 그 이미지가 현재 문서 전체 반복되게끔 가로와 세로로 반복되고 있어요. 이것을 반복 방법을 한번 바꿔 보겠습니다. 백그라운드 리핏이라고 해서 리핏 한번 가로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하면은 이미지가 가로로만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값을 Y라고 바꾸면 세로로만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작은 배경 이미지 하나를 가로로 반복하거나 세로로 반복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반복하고 싶지 않다, 그랬을 경우에는 No repeat이라고 지정을 해주시면 배경 이미지가 한 번만 표시가 됩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 속성은 참 유용하게 사용할 수가 있어요. 특히 풀스크린 웹사이트를 작성하려고 할 때 화면에 가득 차게 이미지를 표현하고 싶을 때 이 백그라운드 사이즈 속성을 사용을 합니다. 백그라운드 사이즈는 웹 문서든지 특정 요소에 배경 이미지를 깔 때 그 이미지 크기를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값은 오토예요. 그러니까 따로 지정하지 않으면 원래 배경 이미지 크기만큼만 표시가 되고요. 컨테인이라 그러면 그 요소 안에 배경 이미지가 다 들어오도록 배경 이미지를 확대하거나 축소합니다. 커버는 배경 이미지를 그 요소를 다 덮을 수 있게끔, 커버할 수 있게끔 배경 이미지를 늘리거나 줄여줍니다. 또는 크기값 200픽셀, 150픽셀 이러면 배경 이미지를 200픽셀과 150픽셀에 맞게끔 확대하거나 축소하고요. 퍼센테이지로 지정을 하면 이 요소의 60%와 40%에 해당하게끔 백그라운드 이미지를 늘리거나 축소해 줍니다.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한번 이것도 예제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지금 보고 계신 화면에는 이제 div 요소 하나만 있고요. 이 div에다가 제가 bg4.jpg라는 배경 이미지를 넣어놨어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그리고 no repeat이라고 했습니다. 반복하지 않아요. 자, 지금 보면은 그냥 그대로 이렇게 색상만 있는데 이게 무슨 이미지냐면 이렇게 생긴 아주 큰 이미지입니다. 내가 만들려고 하는 div 요소는 400픽셀, 가로가 400, 세로가 200픽셀밖에 안 되는 작은 사이즈라서 이 배경 이미지를 넣었을 때 실제 이미지 크기가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상단에 400 곱하기 200만큼만 지금 표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백그라운드 사이즈 속성을 이용을 해서 한번 컨테인이라고 넣어볼게요. 자, 컨테인이라고 하면 컨테인은 웹 요소 안에 배경 이미지 전체가 다 드러나도록 확대하거나 축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배경 이미지가 이만큼 큰 거였지만 이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축소해서 div 요소 안에 딱 들어가게끔 줄여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커버는 커버로 바꾸면 어떻게 될까요? 커버는 이 웹 요소 div에 가득 차게 확대하거나 축소합니다. 자, 이 그림을 이 상태로 이렇게 일정하게 축소해 가지고 div에 꽉 차게 표시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를 60%, 40%라고 한번 지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div 요소에 가로로는 60%가 되게, 그리고 세로로는 40%가 되게 배경 이미지를 채워주게 됩니다. 이런 형식을 이용을 해서, 이런 방법을 이용을 해서 백그라운드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살펴볼 속성은 백그라운드 포지션 속성입니다. 이 속성은 배경 이미지를 반복하지 않았을 때, 즉 한 번만 표시를 했을 때 배경 이미지가 나타날 위치를 지정을 해줍니다. 수평 위치와 수직 위치를 같이 써줘야 되는데요. 수평 위치는 키워드 값 레프트, 센터, 라이트 중에서 고를 수 있고, 수직 위치는 탑, 센터, 바텀 중에서 고를 수 있습니다. 또는 백분율로 현재 배경 이미지가 적용된 요소에 50, 가로로 뭐 50% 되는 위치, 세로로는 20% 되는 위치, 이렇게 백분율로 나타낼 수도 있고 아예 픽셀 값으로 지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속성 중에는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라는 속성도 있어요. 이 어태치먼트는 뭐냐면 배경 이미지를 딱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 전체에서 내용이 길어질 경우에 스크롤 막대를 이용해서 스크롤을 하게 되는데, 이 스크롤을 할 때 배경 이미지는 딸려 올라가지 않고 그 배경 이미지 위에 있는 콘텐츠만 스크롤 되도록 할 수 있습니다.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의 기본 값은 스크롤인데요. 만약에 이 값을 픽스트 고정시켜 놓으면 배경 이미지는 스크롤 되지 않고 고정이 되게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배경과 관련된 속성들이 백그라운드 컬러, 백그라운드 이미지, 백그라운드 어태치먼트, 백그라운드 리핏, 백그라운드 포지션, 아주 많은 그 속성들이 있었는데요. 이 속성들을 백그라운드라는 속성 하나로 다 묶어서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속성마다 사용하는 값들이 다르기 때문에 순서에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미지 쓰고 리핏 대신에 픽스트가 먼저 와서 노 리핏을 뒤로 가도 되고요. 상관없이 그냥 백그라운드와 관련된 속성을 한꺼번에 다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 배경을 지정을 할 때는 이 백그라운드 속성 하나로 다 사용을 하고요. 여기서 속성이 빠진 것들이 있으면 그 값은 브라우저의 기본 값을 사용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